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TVN 새 토일 드라마 비밀의 숲 2 제작 발표에 함께해 주고 계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작 발표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온라인으로 생중계가 됩니다. 비밀의 숲 2의 주역분들과 그리고 박현석 감독님이 모두 함께하는 오늘 제작 발표회는요, TVN 드라마 유튜브 채널 그리고 티빙 그리고 네이버 TVN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로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번 주입니다. 8월 15일 토요일 밤 9시에 첫 방송되는 비밀의 숲 2는 검경 수사권 조정 최전선의 대척점에서 드디어 다시 만나게 된 고독한 검사죠. 황시목 검사 그리고 행동파 형사 한여진 경사가 함께 만나서 은폐된 경감이 함께 만나서 은폐된 사건들의 진실로 다가가는 내부 비밀 추적극입니다. 침묵을 원하는 자 모두가 공범이다. 이 메인 카피 문구가 무척이나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지난 2017년 비밀의 숲을 통해서 시청자들의 이 예상을 한 단계 뛰어넘으면서 명품 장르극을 선사한 이수연 작가님께서 다시 한번 집필을 하셨고요. 여기에 함부로 애틋하게 댐버걸즈를 통해서 그 배역들에게 감각적으로 함께 나타내면서 아주 감각적인 그리고 매력적인 영상미를 선보여 주신 박현석 감독님께서 함께 연출하면서 더욱더 작품의 매력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캐스팅 실화냐라고 하시는 분들 많죠. 정말 기대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다시 한번 비밀의 숲의 시간을 움직여줄 배우죠. 조승우, 배두나, 이준혁 그리고 윤세아 씨 그리고 이번에 비밀의 숲 2에 새롭게 합류하면서 지난 시즌과는 또 다른 매력을 만들어줄 전혜진 씨, 최무성 씨까지 이름만으로도 빨리 8월 15일 날이 돼서 비밀의 숲에 들어가고 싶게 만듭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번 비밀의 숲 2 어떤 모습으로 또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지 기대 많이 하셨죠? 다시 한번 비밀의 숲을 보면서 다시 보기 하면서 오랫동안 버텨왔습니다. 그 버텨온 우리들에게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비밀의 숲 2 하이라이트 영상 만나보시죠. 네, 내부 비밀 추적구 비밀의 숲 2 하이라이트 영상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버틴 자가 승리한다라는 말이 있죠. 이 짧은 영상인데도 보면서 역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조금씩 변한 것들도 있지만 역시 황시목답게 침묵하지 않고 한여진답게 행동하는 영상을 보면서 이 비밀의 숲 안에서 어떤 것들이 감춰졌는지 그리고 그 은폐된 진실은 무엇인지 더더욱 궁금하게 만드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 직접 모셔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비밀의 숲 2의 주역분들과 박현석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우! 조승우 씨, 배두나 씨, 전혜진 씨, 최무성 씨, 그리고 이준혁 씨, 윤세아 씨, 그리고 연출을 맡은 박현석 감독님입니다. 박현석 감독님부터 지금 제작 발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배우분들은 인사와 함께 짧게 캐릭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감독님. 너무너무 훌륭한 작품으로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네, 조승우 씨.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황시목 검사 역할이고요. 여전히 정의롭고 여전히 고독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저도요. ASMR이에요? 예. 자, 배두나 씨.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비밀의 숲에서 한여진 경감 역을 맡은 배두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혜진 씨. 네, 안녕하세요. 비숲 2에서 최비실한 역할을 맡게 된 전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무성 씨. 안녕하세요. 우태하 부장검사 역을 맡은 최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준혁 씨.
예, 서동재 역을 맡은 이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세아 씨. 네, 한주그룹의 새 수장 이현재 회장 역의 윤세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분들 이렇게 다시 뵈니까 그리고 또 새롭게 뵙는 분들도 있고요. 벌써 이번 주 토요일을 언제 기다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사실 비밀의 숲 2 많은 드라마 팬들의 소치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많은 분들이 계속 소치한다라는 말들을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비밀의 숲을 향한 모든 궁금증을 오늘 이 자리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는요, 여러 매체 기자님들께서 비밀의 숲 2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질문을 포함해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한 다양한 질문들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조승우 씨부터 아직 비밀의 숲 1을 못 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황신모 캐릭터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주시겠어요? 조금 전에 살짝 해주시긴 했는데. 네, 그렇군요. 그렇죠. 예, 못 보신 분도 분명히 계실 수 있거든요. 많으실 거예요. 예. 네. 황시모 검사는요, 어릴 적에 뇌를 수술해서 그 감정의 대부분의 감정을 좀 잃어버려서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지금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아직 15일까지 한 4일 정도의 다시 보기를 시간이 하고. 나왔으니까요. 한번 다시 보셔주시면 정말 대단히 감사를 드릴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예, 그래요. 좋습니다. 네. 저희가 다시 보기를 통해서 황시모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한여진은 이번 좀 변화가 있나요? 네, 한여진은 그 시즌 1을 안 보신 분들은 지금 빨리 서둘러서 이번 주 안에 봐주시고요. 이제 스포를 잠깐 시즌 1 스포를 하자면 마지막쯤에 이제 한여진 경위가 경감이 되죠. 경감이 되면서 이렇게 특진을 하게 되죠. 그 시즌 1을 통과하면서 어떤 성과를 이뤄서 그러면서 경감이 되면서 이제 본청으로 파견 근무를 나가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녀의 세계가 좀 확장되는 면이 있죠. 거기까지만 할까요? 좋습니다. 지금 딱 좋아요. 휴. 네. 예. 전혜진 씨, 캐릭터 설명. 네, 캐릭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수사혁신단의 단장을 맡고 있고요. 또 정보부장이기도 하고 해서 이 한여진 경감을 이끌기도 하고 같이 어떤 수사권 조정을 위한 투쟁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무성 씨, 우태아. 네, 그 최빛 부장 상대로 해서 수사권을 사수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역할입니다. 좋습니다. 네, 끙끙대는 역할이에요. 자, 그렇다면 서동재 좀 변했나요? 그냥 여전히 승진도 하고 싶고 애도 잘 키우고 싶고 가정생활도 잘하고 싶고 욕심도 많고 뭐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근데 검사 이제 본질적인 검사 일에는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서동재입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열심히 사는 인물이다, 서동재. 다른 분들은 대부분 좀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데 서동재는 이렇게 몸으로 열심히 뛰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좀 힘들지 않나. 네. 네, 좋습니다. 자, 윤수아 씨, 이번 변화가 가장 큰 인물이죠? 네, 시즌 1에서는 그 재명이 오빠 이창준. 남편의 이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창준 민정수석님의 그 내조만 하면서 이렇게 좀 미소 짓는 가면을 쓰고 있는 듯 하다가 시즌 2에서는 좀 가면을 벗어 던지고 한조그룹의 이제 회장이 되면서 좀 치열하게 싸워 나가면서 살아가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재스러운 어떤 꼿꼿함과 그런 예민함을 잃지 않으면서 지켜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박현석 감독님께 좀 먼저 여쭐게요. 비밀의 숲이 제1회 더 서울 드라마 어워즈 대상을 받았습니다. 드라마 부분 대상, 그리고 제54회 백상예술대상 TV 부분 대상. 각종 상을 다 휩쓸었고요. 그리고 2017년 뉴욕타임즈 선정 최고의 인터내셔널 TV쇼 탑10에 지목이 되면서 정말 시청자는 물론 국내외 평단의 인정을 모두 받은 작품입니다. 지난 2017년 방송된 비밀의 숲은 정경유착 부패의 실태를 파헤치면서 묵직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번 시즌에서 파헤칠 비밀의 숲은 어떤 모습인지 무척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시청자들에게 또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은지,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지 부탁드립니다. 시즌 1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잘 알고 있고요. 그 무게감이 또 얼마나 저를 짓눌렀는지 모릅니다. 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배우분들이나 이렇게 저희 제작 대표님이나 모든 이렇게 관계자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정말 팬입니다. 시즌 1의 팬이고 그 모든 작업하신 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작업을 임했고 그걸 누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시즌 1하고 시즌 1을 이은 작품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시즌 2도 비슷하게 어떤 그 베일에 쌓인 어떤 사건을 해결해가면서 그 문제의 본질에 다가가면 저희 사회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런 작품은 분명합니다. 네, 그런데 시작점이 이제 이창준 수석이 죽고 나서 2년 후, 그러니까 바로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2년 후에 시작을 되고 그동안 이제 저희 그 홍신목 검사님은 국무총리 특검도 하시고 했지만 여전히 지방지검에 버려져서 이렇게 전전하는 그런 상황으로 있고, 우리 한여진 건강님은 그토록 현장을 사랑했지만 결국은 특진하면서 그 본청에서 행정경찰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그 2년이라는 시간들이 꽤 영향을 많이 주셨을 거라고 봅니다. 두 인물 캐릭터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게 어떤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 그 검경 수사권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고, 그래서 서로 대립되는 지점에 서게 되지만 결국은 그것이 불러오는 연쇄적인 사건들을 이 두 분이 정의, 그다음 원칙, 그다음에 그 선한 의지 늘 갖고 계신 그런 걸 가지고서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것 같고요. 그런 작품이고요. 1편하고 조금은 차이는 훨씬 안개까지 껴서요. 저희가 숲인데 안개까지 껴서 훨씬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지점입니다. 이게 뭐가 옳은지 좀 요즘 시대가 또 더 그렇듯이 뭐가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양파 껍질 같은 사건들을 계속 우리 그 두 분이 헤쳐나가서 결국은 그 어떤 지점에 달하게 되는 그런 지점이 조금은 더 어려운 상황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와, 감독님 말씀을 들으니까 안개가 걷혀지고 나면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될지 너무나 궁금해지면서, 특히나 이 특유의 또 인물들의 감성적인 영상미를 보여주시는 박현석 감독님이기 때문에 비숲2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자님들께서 보내주신 질문 지금부터 차례대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N의 황혜진 기자님께서 우리 조승우 씨, 배두나 씨, 이준혁 씨, 윤세아 씨께 질문 주셨어요. 시즌 1에 이어서 비밀의 숲 2에 출연 결심한 이유 궁금하다고 해주셨어요. 부담감은 없으셨는지, 왜냐면 워낙 대박이 났고 비밀의 숲 2는 시즌 1과 비교했을 때 본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조승우 씨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좀 부담은 없으셨나요, 이번에 2 준비하시면서? 완전 있었죠. 그렇지만 이번 작품 시즌 2 역시도 시즌 1과 같지만 좀 정말로 다른 작품처럼 보일 것 같기도 해요. 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선뜻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
근데 무엇보다도 시즌 2가 제작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제작이 될 수 있었다고 당연히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면 조승우 씨에게 시즌 2는 시청자의 사랑이군요. 의미가. 그렇죠. 아, 좋습니다. 자, 시청자에게 이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배두나 씨는 어떻습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시즌제를 목표로 했던 작품이 아니고 한번 완결이 16부작으로 완결이 됐는데 이것이 시청자들의 사랑과 성원으로 시즌 2를 만들자 이런 제의가 오면 너무 기쁘죠. 그렇죠. 네, 너무 기쁘고 그 성원에 보답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비밀의 숲은 저도 굉장히 사랑했던 작품이고 저는 이 한여진이라는 캐릭터에 대한 애착도 많고 그리고 일단 이분이 시상식에서도 막 시즌 2, 시즌 5까지 하고 싶다고 너무 간절하게 말씀하셨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거기에 당연히 따라가야죠. 예. 그럼 시즌 5까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조승우 씨 마이크 다시 드세요. 예. 네? 5까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글쎄요. 아니 그게 만약에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만약에 이거 시즌제가 거듭될수록 예. 보시다가 뭐야 비밀의 숲 변했네 에이 별로네 뭐 재미없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재밌게 만들려고 노력했고 재밌게 만드셨어요. 예. 좋습니다. 일단 2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어요. 이준혁 씨. 저는 사실 굉장히 두려웠어요. 참여하기가 굉장히 두려웠는데 일단 동재가 너무 말이 많은 캐릭터라 두려웠고 근데 승우 형하고 두나 누나가 일단 한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꼭 형이랑 누나라고 지금 밝혀야 되겠습니까? 맞다. 조승우 선배랑 배두나 선배가 한다고 하니까 꼭 같이 하고 싶었고 그리고 시청자들이 이렇게까지 기대해 주시는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근래 이제 촬영을 다 마친 입장에서는 굉장히 뿌듯해요. 굉장히 뿌듯하고 너무 정말 좋은 경험이고 이번에도 승우 선배가 나중에 시즌 5까지 갑시다라는 얘기를 꼭 듣고 싶네요. 그 얘기를 듣고 싶다. 네. 좋습니다. 윤세 씨. 비밀의 숲은 저한테 굉장히 새로운 작품이었고요. 그리고 시즌 1에서 제가 해낸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시즌 1에서 살아남았다면 2를 같이 하는 건 당연한 거였고요. 또 유재명 선배님이 지금 안 계신 와중에 제가 또 금호까지 해야겠다는 책임감, 제 SNS에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같이 못해서 너무 서운하다고. 예, 그래서 제 계정이 아닌 다른 계정에 전주 알고 남기셔서. 근데 그걸 또 어떻게 찾아보셨어요? 그게 더 대단한데요. 태그가 예. 걸려 있어가지고 태그가. 봤더니 그래서 아이쿠 죄송합니다 하시길래 그 밑에 저도 꿈에서라도 꼭 뵙자고. 예. 자, 유재명 씨께 한 말씀 하실까요? 오라버니 외로워요. 많이 그립습니다. 저희 열심히 했어요. 재밌게 봐주세요. 네, 아마 그 이창준 검사역을 맡으셨던 유재명 씨는 아마 시청자로서 시즌 2를 함께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렇다면 전혜진 씨와 최무성 씨께 좀 질문 드릴게요. 뉴스엔의 황혜진님, 그리고 하비엔 노이슬 기자님, 그리고 싱글리스트의 강보라 기자님의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비밀의 숲2 뉴페이스로 합류하게 되셨습니다. 지난 시즌 작품이 뜨거운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비숲2에 참여하면서 부담감을 느끼시진 않으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숲2 합류 결정한 이유 궁금합니다. 자, 두 분, 예. 부담도 물론 있었지만은 좀 캐스팅이 됐을 때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드라마가 원체 명품 드라마였던 거 저도 1편을 봤기 때문에 알고 있었고 또 그래서 캐스팅에 대해서 너무 기뻤고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었고
부담보다는 이제 즐거움이 더 컸는데 막상 찍으니까 이게 좋은 드라마는 역시 좀 연기하기는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 많이 했고요. 덕분에 그래서 좀 또 배우로서도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기억에 되게 남을 작품인 것 같고요. 또 그 배우 다른 배우들하고의 또 작업도 굉장히 그 긴장감이 느껴지면서도 즐거웠던 기억이 나고요. 하여튼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전혜진 씨 어떠셨어요? 전 정말 하고 싶지 않았었어요. 정말 충격 고백인데요. 예. 부담감도 부담감이고 원이 워낙 그랬었기도 하고 그리고 경찰 역할을 정말 제가 많이 하고 이제는 있잖아요. 범인을 잡으셔야 예. 되지 않겠어요? 예. 아니 뭐 메달이라도 하나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정말 그래서 더 저한테도 뭔가 이렇게 계속 같은 뭔가를 역할이라는 게 한정적일 수가 있어서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다시 이제 비숲을 봤죠. 저도 봤는데 근데 딱 보는 순간 또 너무 하고 싶다. 그리고 그 팀들이 그 무게감 때문인지 너무 현장에 그 저기 가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부담감을 막 감독님한테도 저 못할 것 같아요. 막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하게 되면서 저도 험난했죠. 초반에 이제 그 언어들과 뭐 어떤 하여튼 용어들 때문에도 많이 고생을 했고요. 근데 또 같이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두나 배우한테도 물어보고 어떤 거 같냐, 어땠냐부터 해서 많이 이렇게 물어보고 도움 받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 부담감과 하고 싶은 마음, 그 내적 갈등이 얼마나 팽팽했는지가 느껴지는 그런 대답이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역시 좋더라고요. 이 선후배님들 같이 이렇게 한 것도 좋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작품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예. 자, 조승우 씨와 배두나 씨에게 MBN 스타 이남경 기자님이 질문 주셨어요. 비밀의 숲은 TVN 최초의 시즌제 장르물인데요. 처음입니다. 최초입니다. 장르물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시즌 1 정주행이 지금 뜨거운 화제를 모으는 등 아주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밀의 숲이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인기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OTT에서 순위가 떨어지질 않아요. 예, 탑 10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몇 달 동안. 어떻습니까? 다시 보기, 다시 정주행이 되고 있는데 배두나 씨, 인기 비결. 아유, 그러게요. 아유, 뭘까요? 저희가 사실은 그 2017년도에 처음에 시즌 1을 방영할 때는 뭐랄까 이게 어떤 한 살인 사건을 시작으로 쭉 그 사건을 파고들면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막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시청자님들이 막 갑자기 7회에 처음 보면 이게 갑자기 중간 유입이 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어떤 장르였어요. 근데 정주행을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오히려 그걸 한 번에 몰아보시면서 어떤 영화처럼 쫙 끊을 수 없는, 중간에 끊을 수 없는 매력과 흡입력을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더 많은 매니아층을, 이게 맞나? 예, 그래서 연속성이 있을 수 있는 작품이잖아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세상에 부정부패는 사실 없애기가 정말 힘든 일이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황심옥과 한여진 같은 그런 사람들이 꼭 이 세상에 있었으면 좋겠는 맞아. 그런 심정으로 저희가 비밀의 숲을 계속 좋아하게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이야기의 힘. 네, 그래서 이게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지 않을까,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조승우 씨 같은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좀 첨언을 해주시겠어요? 그래. 인기 비결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요소가 요인이. 네. 있겠죠. 근데 일단 첫 번째가 작품도 그렇지만 작가님의 글 또 구성 이런 것들이 좀 범상치 않음. 그리고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 굉장히 꼴보기 싫은 현실 속에서 두 남녀 주인공이 굉장히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서로 같이 힘을 합쳐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좋게 봐주셨던 것 같고, 또 이 비숲에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 한 명 한 명들이 전부 다 개성들이 살아있고 뭔가 어떤 그 이수연 작가님의 특징이지만 어떤 사회 전반적으로 또 어떤 인물의 내면 속에서 그 본질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그 문제에 대한 그 질문을 남기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시기에 잘 밸런스가 잘 맞게 보이지 않았나 하는 게 뭔 말인지 알죠? 알죠. 예, 정말. 네. 지금도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네. 황시목 검사. 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침묵하지 않는 자와 행동하는 자. 정말 그래서 이 비숲2를 또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현석 감독님께 뉴스엔의 황혜진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이 두 배우분들이 비밀의 숲2에서 어떤 새로운 활약을 보여주시나요? 그리고 함께 하게 된 이유도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그 우리 황 검사님과 한효진 경감님 얘기하시는 네, 건가요? 두 분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네. 전혜진 씨와 최무성 배우. 질문의 결이 조금 다르긴 한데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간택당한 상황이라 우리 그 황 검사님과 그 한혜진 경감님에게는 그래서 자, 지금 손사래를 간택당했다는 뜻은 딴 뜻이 아니라 이분들이 이제 시즌 1을 너무 멋지게 만들어 주셨고 우리 전 감독님께서도 안 감독님께서도 멋지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제가 들어올 수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캐릭터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제가 이렇게 많이 의지했습니다. 예, 두 분을 많이 의지하고 그 대신에 이제 그 우리 그 최빛 단장님과 네. 그 우태하 부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렇게 어렵게 이제 캐스팅 제안을 넣었을 때 좀 어려워하셨어요. 확실히 작품의 무게가 있으셔서 그런지와 그렇지만 작품을 보시면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분들 외에는 이제 뭐 다른 이미지들이 떠오르지 않는다. 이게 너무 분명해서 확신을 갖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고. 그리고 그 확신을 믿어주셨어요. 예, 그래서 같이 작업을 하게 되셨고 이분들의 활약은 뭐 결국은 극을 떠받치는 내게 기둥 같은 게 있다면 이 네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뭐 특히나 이제 황 검사님은 아까 안개 얘기했는데 저희 이야기의 나침반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뭐 나침반입니다. 네. 네. 감독님 얘기 들으니까 네 분 모두에게 지금 믿음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 두 분은 워낙에 그 비밀의 숲에서부터 사랑을 받던 캐릭터였고 이제 저 두 분은 또 새로운 캐릭터로 많은 사랑을 받을 준비 중입니다. 자, 조승우 배우께 스타데일리 뉴스의 김재니 기자님이 질문 주셨어요. 비밀의 숲 속의 황시목 검사의 어떤 면모가 또 한 번 연기하고 싶게 만들었나요? 배우가 봤을 때 황시목은 어떤 점이 매력적인 캐릭터인지 궁금하고 또한 비밀의 숲 2에서 지난 시즌에 비해서 2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2년이 흐른 비밀의 숲 2에서 황시목은 어디에 있고 어느 공간의 이야기를 다루게 되나요? 자, 어떤 면모가 가장 끌렸는지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그 아까 캐릭터 설명하다가 정주행하시라고 맞아요. 했지만 일단 감정의 대부분을 잃었다고는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살려서 본인이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는 검사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시목이는 가장 법과 어떤 제도, 도덕적 양심, 어떤 이런 것들에 빗대어 봤을 때 가장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는,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는, 예. 그로 인해서 그가 걸어가는 그 행보 자체가 쉽게 흔들리지 않고 한 길만을 바라보고 간다는 점 자체가 저한테는 가장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번 시즌 2에서도 물론 시즌 1에서 이렇게 되고 뭐 공과 과가 있지만 어쨌든 좌천이 돼서 지방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또 다시 뭐 과정은 생략됐지만 뭐 다시 또 특검을 하고 다시 또 돌아와서 거기서 임기를 채우고 또 다시 원래 어디론가 가려다가 또 지금 이 무리에 합쳐지게 됐는데, 저를 필요로 하는 어딘가로. 예, 공간은 일단 통영에서 서울 대검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황시목은 어떤 변화가 있나요? 변화는 또 다른 부조리한 세상을 맞이하게 되죠. 변화가 아니죠. 그거는 또 여전히 같은 이 세상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부조리함을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되고, 또 그것을 또 파헤치고 침묵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은 같습니다. 이번에 또 황시목이 마주하게 될 그 부조리는 어떤 건지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배두나 씨께 싱글리스트 강보라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이번 시즌에서 여진이가 용산서가 아닌 본청에서 파견 근무 중이라는 설명이 눈길을 끕니다. 스틸컷이나 포스터 등에서 보인 이미지에서도 다른 스타일이 눈에 띄는데요. 지난 시즌과 비교해서 비밀의 숲 2에서 한여진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본청에서 이제 근무하는 한여진을 연기할 때 특히 어떤 부분에 중점을 뒀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시즌에는 이제 2년 후에 시즌 1이 끝나고 2년 후 한여진이 본청에 있는 파견 중인 모습부터 등장을 하는데요. 저도 이제 처음에 대본을 받고 조금 한여진이 현장을 떠나서 행정경찰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이제 적잖이 당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좋아했던 현장인데 한여진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그 자리에 가 있을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저는 접근하기 시작했고요. 촬영하면서도 계속 그런 게 떠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범인을 잡으러 뛰어다니고 강력반 형사로서의 그 성취감이나 그런 것을 엄청 자부심을 느끼고 사랑했던 친구인데 못 뛰잖아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묶여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싶어서 머리도 사실은 좀 기르고 어떻게 보면 짐덩어리처럼 그런 어떤 변화가 있죠, 외모적으로는. 그리고 한여진에게는 시즌 1 때도 그랬지만 네, 그녀에게도 이제 또 다른 부조리함이나 이런 것을 목격하게 되면서 이제 본인이 본인 어떤 믿었던 것이나 이런 것 뭐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이런 계기들이 있겠죠. 그러면서 네,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휴, 흔들리게 된다까지 하셨어요 지금. 네, 예. 약간 그러면서 이제 헤쳐나가는 그런 얘기. 네. 자, 정말 행동파 형사인데 과연 그런 공간적인 제한이 있을 때 한여진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번 비밀의 숲 2에서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혜진 씨께 하비엔 노이슬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이제까지 정말 수많은 경찰 역할을 해오신 전혜진 씨가 이번에는 경찰청 정보부장으로 변신을 하셨습니다. 전혜진 씨 특유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걸크러쉬 매력을 뿜어내실 거라는 기대가 큰데요. 이전의 경찰 캐릭터들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그리고 채비 캐릭터의 차별에 대한 매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저도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고민도 하고 또 선택도 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저는 저더라고요. 뭐 전혜진에서 나오는 게 그런 거죠. 근데 방법은 대본 안에서밖에 찾을 수가 없는 거였고, 그 상황이 채빗을 끌고 가는, 저도 사실은 한 4부까지 보고 5부, 6부까지 보고
이 대본의 특징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건데 그랬더니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배우들도. 근데 그래서 더 혼란스럽기도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채빗과 극이 흘러가면 갈수록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감독님께도 계속, 감독님도 확실히 대답을 안 해주시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엔 제가 너무 힘들어해서 큰 마지막에 어떤 지점들을 몇 부분들을 얘기해 주셔서 계속 저도 이제 감으로 가다가 또 한 회가 나오면 또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그래서 계속 만들어서 근데 워낙에 대본을 치밀하게 써주셔서 뭐 그 안에서 내가 범인일까?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티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줄타기 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배우분들이 이렇게 대본을 보면서 약간 혼란스러웠던 그 느낌이 시청자들에게는 긴장감으로 이제 다가갈 거거든요. 지금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야기에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 최무성 씨께 질문 주셨어요. 우태하가 어떤 인물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번에 시즌 2에 만나기 때문에 소위 엘리트 코스라 불리는 요직만 섭렵해온 정말 온 귀족 검사, 섭렵해온 귀족 검사 우태 역을 맡으셨는데 엘리트 검사 역을 소화하면서 어떠셨는지, 어떤 점에 중점을 뒀고 이번이 처음이시죠? 엘리트 검사 역할? 수구전 작품에서 아마 비슷한 느낌이 있었어요. 거기선 엘리트는 아니었지 않나요? 거기도 좀 제 농담입니다. 예. 우태하 검사는 더 소위 말해서 더 잘 나가는 느낌인 것 같긴 하고요. 제가 중점을 둔 부분에 대해서 네, 어떤 점에 중점을 두셨는지. 비밀의 숲만을 봤을 때도 느낀 거지만 그 모든 드라마는 비교적 선악의 구분이 분명한 게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비밀의 숲에서의 그 인물들, 특히 황시목 같은 인물은 그 선악의 구분을 떠나서 감정이 배제돼 있다고 하지만 누구보다도 과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지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시청자들한테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매력적이었었고요. 근데 비숲 2를 찍으면서 제가 느낀 건 그런 부분들이 제가 직접 촬영을 해보니까 모든 캐스팅한테 다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때 힘든 부분이 뭐냐면 양심적이고 의리를 지키거나 선한 행동을 할 때 비교적 보통 자기가 손해를 보는 일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한편 자기 자신의 또 이익을 생각하면 또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얘기를 모든 캐스팅이 하고 있죠. 유일하게 이제 황시모만 이제 맹랑하게 둥불처럼 이제 정의를 향해 달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립이 정말 재밌었고, 예, 그런 부분에서 나는 리액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과연 어떤 식으로 황시목하고 이렇게 부하 직원이지만 어쩌면 아나무인할 정도로 이렇게 저한테 대들 때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그럴 때 저는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재밌는 부분이고 또 연구돼야 될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표정으로 보면 그 연기하실 때 진짜 섭섭하셨던 것 같은데요. 많이 당황스럽고 황당할 정도였죠. 워낙에 황시모 검사 스타일이 있잖아요. 작품 네네네. 속에서 많이 서운하셨었나 봐요. 서운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좋습니다. 지금 두 분의 연기 대결도 팽팽하겠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정말로 좋습니다. 또 이번에 전작에서도 검사 역을 맡으셨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차별화된 우태하라는 검사 역할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현석 감독님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싱글리스트의 강보라 기자님이 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인물에 대한 감성적 접근으로 특유의 매력적인 영상미를 구축한 박현석 감독님이 이번 시즌 연출을 맡으셨습니다. 이전에 연출하셨던 작품들과 비밀의 숲 이 채색이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비밀의 숲의 톤을 지켜가는 데 주안점을 두셨는지 혹은 연출에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있으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전에 이제 제가 좋아하던 방식을 사실은 다 버리고 사실은 시즌 1의 비밀의 숲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너무너무 팬이라서 그런 생각으로 작업을 했고 비밀의 숲 시즌 1을 기준으로 삼아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가 있는 느낌이었고 그래서 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물들이 좀 2년이라는 시간과 그 상황들이 많이 바뀌어 있고 그래서 조금은 느낌들이 다릅니다. 그 아까 우리 그 황신목 검사님 전 늘 그렇게 부르지만 검사님이 황 검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결이나 대본이 이제 지향하는 느낌들이 조금씩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의 미세한 차이로 인해서 작품이 좀 다르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느낌도 또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준영님, 많은 기자분들께서 질문 주셨어요. 사실 시즌 1에 정말 큰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죠. 우리 서동재를 연기한 이준혁 배우님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시즌 1 마지막에 결국 변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고 끝을 냈습니다. 비밀의 숲 2에서도 서동재 활약, 매력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드라마나 작품들에서 어떤 그런 사람의 드라마틱한 변화나 그런 거를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얼마 전에도 다이어트를 했지만 저는 이제 뭐 단 걸 안 먹으면 단 걸 먹고 싶고 그렇죠. 그럴 정도로 제 스스로도 이렇게 뭔가를 변화하는데 큰 힘든 일이 있는데 그렇게 한 사람의 가정도 꾸려 나가야 되고 인생도 살아야 되는 사람이 그렇게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약간의 심경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삶을 변화시킨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닌가. 지금 저 서동재와 얘기하는 느낌이에요. 빨려 들어가요 지금. 그래서요.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저는 그래서 아마 모두와 같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새해 첫날 뭔가 뭐 건강을 지켜야겠다. 뭐 금연을 성급한 해야겠다. 일반화의 오류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런 거를 잘 이제 지키는 사람과 시목처럼 그런 거를 잘 못 지키는 사람들이 사실 더 많을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좀 그렇지만 마음에 어떤 조금의 변화는 있겠죠. 하루 이틀이라도 그런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궁금하네요 정말. 왜냐면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계기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확 바뀌는. 근데 그 원에서 봤을 때 서동재는 정말 큰 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며칠은 변한다 말씀을 해주죠. 어떤 매력 기대해도 됩니까? 일요일 날 잠깐 쉬고 네.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는 내 모습과 비슷하구나 뭐 이런 그런 매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굉장히 계속해서 난 일반적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지금. 기대해 보겠습니다. 윤세아님, 이현재는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변화가 있는 인물이죠. 한조 그룹 총수에 따라서 한조 그룹의 새 주인이 된 연재, 어떤 차이가 가장 큽니까? 그리고 연기할 때 어떤 점 차별을 두셨나요? 연기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원에서는 경계하고 항상 미소 짓고 있고 어떤 그런 예민한 부분, 어떤 내조만 하는 여성스러움이 있었다면 이번엔 그 한조 그룹의 회장으로서의 어떤 초보 회장님의 무르익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헤쳐나가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좀 약간 처연하게 다가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마이크를 드신 김에 두 분께 좀 여쭤볼게요. 이준혁 씨와 윤세아 씨께 여러 기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서동재와 이현재는 이창준의 최측근 캐릭터였던 만큼 비밀의 숲 2에서 이창준의 부재가 캐릭터의 상황이나 성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준혁 씨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아니면 네, 그럼 윤세아 씨 먼저. 예. 이창준은 굉장히 애달픈 사랑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한조의 회장으로서 이렇게 나설 때는 그만한 각오, 그 이창준의 유지가 없이는 그렇게 나서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연기하는 내내 약간 창준의 목소리가 이렇게 떠다니는 느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벽과 이렇게 부딪혔을 때 연재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는 지켜봐 주세요. 좋습니다. 이준혁 씨 어땠나요? 그 이창준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네. 예, 어쨌든 선배님이 어떤 자신의 신념을 위해 정의를 위해서 나름의 큰 희생을 했는데 그거에 남겨진 가족인 연재를 봤을 때 동재의 느낌은 또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게 정답일지에 대한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거기 남겨져 있는 연재를 보면서 어딘가에는 정의였지만 또 어딘가에는 큰 상실이 있을 테니까 동재도 그걸 보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마음을 먹었을 수도 있고. 그만 열심히 사시라고 지금 윤세아 씨가. 네. 지금 근데 성은 다르지만 동재 연재 동재 남매 같은 느낌이 있네요. 예. 두 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박현석 감독님께 그러면 또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사실 이창준의 역할이 참 컸기 때문에 이번 그 2에서는 만날 수 없더라도 그 함께하는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시즌 1 시청자들이 이창준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이창준의 부재를 대신할 히든 캐릭터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스포가 된다면 기대해도 좋을지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죠. 너무 어렵네요. 일단은 제 생각은 이창준 수석님의 부재를 대신할 만한 그 캐릭이 전 세계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드라마 중에서 과연 있을까? 전 세계에서. 예.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하고 완성된 캐릭터가 그래서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저희 시즌 2에서는 아까 뭐 말을 조금 잘못하긴 했는데 이렇게 시즌 1의 주인들이 그 작품의 주인들이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이미 그 캐릭터들을 완성하고 앞으로 나가는 분들이 있고, 시즌 2에는 또 다시 그분들 앞에 또 새로운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을 하시는데 하나같이 다 어떤 킬포인트라 그럴까 그런 걸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뭐 세곡지구대 나오실 대원들이나 무슨 또 다른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나 뭐 오 변호사님이란 분이 또 나오시고요. 그 뭐 박상무님도 계시고 뭐 대단히 많은 분들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 물론 이제 그거의 핵심은 저희 옆에 계신 우리 최빛 단장님과 우태하 부장님이신데,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하나같이 다 이렇게 보시면 다 애정어리게 보실 수 있고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시즌 2에서 가장 급격하게 캐릭터가 변화하신 분이 우리 연재 회장님이신데,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엄청난 트라우마, 그 사랑하는 남편이 죽고 그 큰 기업을 그냥 원격거래 이어받게 된 상황에서 닥치는 그 패닉 상황이나 모든 상황들이 대단히 리얼하게 그려주셔서 그 점은 꼭 한번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비숲의 사실 특징이 나오는 모든 분들이 신 스틸러라고 할 정도로 정말 다 멋진 연기를 보여주시는데, 이번에 또 함께했던 캐릭터들, 새롭게 합류하는 캐릭터들이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줄지 감독님 얘기를 들으니까 더더욱 믿음이 생기네요. 자, 조승우 씨와 배두나 씨께 또 역시 많은 기자님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지난 시즌에서 황시목과 한효진이 함께 사건을 파고드는 이 과정에서 두 인물이 대비되는 시너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극대화가 됐었는데 이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 최전선의 대척점에서 만난 두 분 소감이 어떤지, 그리고 지난 시즌에 비해서 연기 호흡은 또 이번에 어떻게 더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죠. 자, 다시 만나셨는데 우리 조승우 씨가 배두나 씨를 만나자마자 두나베 하면서 너무 반가워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어떠셨나요? 심호기도 표현하지 않아도 여진한 이럴 거예요. 여진아 외국에서 살다 왔어요, 심옥? 예. 근데 저희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지 말까요? 제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과 경찰이 대척점을 이루고 그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100% 맞는 얘기인데 네. 작품이 진행될수록 그것만을 가지고 있는 작품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거기에서 어떤 그런 중요한 사안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이 한여진과 황시목이 무슨 일을 하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또 긴 호흡으로. 예. 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서로 막 대척되는. 불을 켜고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호흡은 어땠나요? 당연히 좋았죠. 지금 광고 문구인 줄 알았어요. 카피 문구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좋았죠. 당연히 좋았죠. 지금 사실 황시목 검사는 이제 역할상 감정을 표현하는데 서툴러서 늘 이렇게 무표정으로 있는데 지금 조승우 씨의 표정은 정말 가히 천사의 표정이었어요. 네. 다른 드라마 느낌 났어요. 배두나 씨는 어땠나요? 물론 네. 저도 그 수사권 조정 뭐 그런 논쟁에 이제 검찰과 경찰이 대립하게 된다. 그리고 저희도 그 중에 뭐 일원이다. 이런 그런 거는 그 정말 그 스토리 자체는 맞고 팩트고 저희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것은 바뀌지 않고 그리고 또 워낙 둘이 이제 공정하고 또 정의롭고 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프로페셔널하게 일하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이거 또 다른 심호과 여진의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좋았고요. 호흡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진짜 시즌 1 때도 놀랄 만큼 저는 처음 같이 해보는 배우분이랑 이렇게 편하고 재밌게 찍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시즌 2는 저희는 이제 별 얘기를 안 해도 그냥 그죠? 리허설도 별로 안 하고 그냥 막 척척 이미 심호과 여진으로. 네 그렇게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편했어요. 네. 2년 물론, 만에 만났는데 또 어제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예, 두나 씨 괜찮아요? 예. 자, 배두나 씨와 전혜진 씨께 한여진은 최빛 단장을 롤 모델처럼 따른다고 소개가 됩니다. 배두나 씨는 이미 최빛 단장과 사랑에 빠졌다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에 이제 새롭게 합류하게 된 전혜진 씨와 배두나 씨 두 분의 호흡도 궁금합니다. 예,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딱 질문이 예, 있었어요. 예. 다행이다. 네, 그 조승우 씨와의 호흡만큼이나 정말 저는 너무 좋아했어요. 감독님이 아실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진짜 하트 뿅뿅하면서 선배님 계속 바라보는 촬영했고 그리고 찍으면서 계속 더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게 한여진한테도 롤모델이지만 배우 배두나에게도 저한테는 롤모델 선배님이 이제 롤모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우. 되게 Unbelievable. 네, 그래서 진짜 근데 너무 행복했죠. 그리고 너무 자연스러우셔가지고 연기가 물론 막 선배님의 깊이 있고 막 자연스러운 거 이런 거를 이제 너무나 현장에서 느끼니까 저도 연기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전혜진 씨.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래서 아니 아까도 진짜 처음에 너무 그냥 믿고 싶고 따라가고 싶었어요. 워낙 저도 한여진이란 그 캐릭터를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에서는 뭐 정말 예전에도 어디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필요한 아니면 알아서 말하지 않아도 뭐든지 이렇게 척척척 이렇게 뭐 배탈이 나면 갑자기 저기 지사제가 나오고 또 뭐 저기 지사제 그래요. 상비약들을 네네네. 그죠 챙겨주면서 그리고 뭐 저기 뭐 당분이 좀 떨어진다. 제가 대사 때문에 이제 막 꼬일 때 어디선가 이제 딱 초콜릿. 달달이들이 이렇게 나와주시고 그냥 전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털털하기도 하고 참 따뜻하죠. 예, 현장을 정말 사랑하는구나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좀 배워야겠다. 자, 지금 경찰팀 무척 난리 훈훈합니다. 이번에는 검찰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태하 역을 맡은 최무성 씨께 좀 질문 드릴게요. 자, 위기에 몰린 검찰의 지위와 권한을 사수해야 하는 형사법재단 단장 우태하에게 있어서 후배 황시목과 서동재 각각 어떤 존재들이었고 실제로 조승우, 이준혁 어떤 존재였나요? 쉽게 말씀드리면 서동재는 못 믿어온데요. 간혹 필요해요. 그리고 황시목은 많이 믿어온 사람이죠. 믿었긴 한데 짜증나게 해요. 화날 때가 많고. 그런 극명한 차이가 있는 후배들.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우태하라는 사람은 조직이 중요한 사람이고 자기 권위와 어떤 자기 독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 안에서의 위치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 다 똑같이 자기 부하니까 자기 위치 안에서 아량과 뭐 또 명령을 내리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은 부하고 내 그 그늘 아래서 있어야 되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좀 강했죠. 그런 부분에서는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연기를 함께했던 후배 조승우, 이준혁과의 호흡은 어떠셨나요? 서동재 역할과는 많이 부딪히지는 않았는데요. 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실 김불량이 한번 딱 왔었는데 이준혁 씨 정말 모두 우리 저 배우들끼리 날아다닌다고 하거든요. 날아다니시더라고 너무 깜짝 놀랐고요. 되게 그 부분에서 좀 제가 많이 또 느꼈고 영향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했고요. 조승우 씨 같은 경우는 이게 배우들이 작업할 때 현장에서가 이게 사실 실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으로 있기 위한 작업들이 굉장히 쉽진 않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상대 배우하고 호흡이거든요. 상대 배우가 그 사람으로 있으면 저도 그 환경에 그냥 이게 다 세트도 다 가짜고 저도 진짜 검사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검사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상대 배우가 그 사람처럼 안 있으면 그게 제가 감정이입이 되기가 힘든데 그렇죠. 뭐 이준혁 씨도 마찬가지지만 또 저기 뭐야 조승우 씨도 너무 그 사람하고 딱 있으니까 제가 연기하기가 참 편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연기를 잘하든 못하든 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그냥 우태하로 있으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조승우로 인해 나는 이미 우태하였다. 뭐 덕분에 좀 편했던 것 같아요. 보통 처음에 만나면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처음 봤으니까. 근데 일단 슛이 딱 들어갔을 때는 조금 집중이 잘 됐던 느낌이 있습니다. 집중을 잘 되게 만들어줬고 이준혁 씨는 정말 깜짝 놀라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줬고 조금 더 많이 부딪혔으면 했어요. 근데 조금 덜 붙였는데 시즌 3에서 3 너무 힘들어요. 마이크가 마침 들어와 있었네요. 예. 자, 좋은데 너무 쉽지 않은 작품이었던 그쵸. 건 맞는 것 네, 같아요. 배우로서 얼마나 고민이 네네. 많았겠습니까? 이 맞죠. 역할. 네. 많이 좋은 작품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출연진 모두에게 좀 질문 드릴게요. 이 질문 사실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시즌2의 시작을 앞두고 지금 시즌1 정주행 시작한 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다시 보기 서비스 지금 순위권을 굉장히 순위권 안에서 장식되고 있는데 오랜 시간 비밀의 숲을 기다려온 비숲러들에게 정말 그들이 들으면 반가워할 만한 포인트들 하나씩만 좀 얘기해 주시죠. 이 뭐 TMI라도 좋아요. 심호금 드디어 국밥을 먹을 수 있게 된 건지, 짜장면을 완면을 할 수 있는 건지, 늘 불려서 가잖아요. 면만 나오면. 그런 것도 좋습니다. 뭐든 좀 얘기해 주시죠. TMI. 누구부터 얘기해 주시겠어요? 황신목부터 갈까요? 조승우 씨. 정말 비숲러들이 반가워할 만한 것들 하나씩만 좀 얘기해 주세요. 요거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요거 나온다. 또는 요거는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게 아니다라든지 뭐든 좋습니다. 자,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지금 왔어요. 말해도 되나? 지금 무슨 다음 드라마 제목은 말해도 되나인가요? 네. 콜라를 마십니다. 심호기 탄산을.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콜라를 먹고 어떤 행위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심호기 그동안은 그 시즌 1에서 여러분 비밀의 숲에서 콜라를 마시는 거 본 적 없어요. 커피 사이다였나? 마시는 거 봤고요. 콜라였잖아요. 콜라. 자, 지금 이제 한여준 경감도 아라고 합니다. 콜라를 마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뭐가 있어요. 여기까지. 자, 배두나 씨. 여러분들이 뭘 원하실까요? 뭐 황신목 검사와 함께 그 먹었던 포장마차는 뭐 레노베이션을 했는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뭘 먹긴 먹죠. 지금 먹는 걸로만 그러면 쭉 가는 겁니까? 네? 자. 왕신목 검사님이랑 그런 먹긴 먹어요. 이번에 뭘 먹는? 사이다래요. 저 콜라 아니. 콜라 아니고 사이다입니까? 자,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신목이 마시는 음료는 콜라가 아니라 사이다입니다. 하지만 탄산이라는 거. 자, 혹시 있으신 분 계십니까? 요거 좀 비숲러들이 알면 좋아할 만한 거다. 작은 거라도 좋고요. 큰 건 더 좋고요. 저희가 막 너무 사실 알려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다 떨고 있어요. 아니, 이 정도는 알려주셔도 돼. 지금 탄산 마신다는 것 말고 들은 게 없는데 정말 이럴 거예요? 비숲러가 지금 2년을 기다렸는데 황신목이 탄산 마신다고 뭐가 너무 많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윤세아 씨. 자, 최무성 씨가. 제 얘기는 아니고요. 네, 인상적이었던 게 네. 제가 연지하고 만나는데 제 기억에 아마 빨간 옷을 입었을 거예요. 네. 근데 뭐 저하고 뭐 무슨 뭐 멜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생각해도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누구라도 생각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빨간 옷을 입고 예. 그 되게 고혹적인 모습으로 나옵니다. 아, 그래서 그거 좋습니다. 기대해줘도 좋습니다. 그 자, 장면. 연재가 입은 이연재 회장이 입은 빨간색 옷이 굉장히 고혹적이니까 기대해도 좋다라는 굉장히 매력적이었나 봐요. 자, 혹시 서동재 검사 있습니까? TMI? 되게 TMI. 완전 하나만 개인적인 건데요. 요거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그러니까 스타일이 새로워요. 작품 전체로. 그러니까 제가 이 시기에 되게 보고 싶었던 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랄까 1편에서는 약간 온도 같은 게 많이 느껴졌다면 제가 이거 찍을 때쯤에는 대본 받기 전에는 이렇게 어떤 작품들을 보면서 되게 긴 호흡을 밀도 있게 그린 작품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때마침 그런 대본을 받은 거예요, 비스트로.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좀 사실 드라마에서 그렇게 긴 호흡을 그리기가 쉽지 않아서 아마 조금 새로운 느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를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비밀의 숲을 보신 분들이라면 2를 보면 같지만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새로움을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비밀의 숲 2입니다. 자, 아쉽지만 저희 이제 시간이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질문해 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우리 감독님부터 아니면 윤세아 씨부터 드릴까요? 끝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다려오신 만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온 국민이 비밀의 숲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즐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준혁 씨. 네, 다 같이 열심히 하루 보내고 비밀의 숲2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기대하신 만큼의 작품 나왔으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예, 저도 너무너무 궁금하고요. 예, 같이 시청하면서 빠져보아요. 네, 여러분들이 3년 동안 존버하신 비밀의 숲 웰메이드 드라마 드디어 돌아옵니다. 황시목과 한여진과 그리고 모든 비밀의 숲 캐릭터들의 시간이 다시 돌아갑니다. 저는 너무 기대가 되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빨리 하루빨리 보고 싶고 여러분들과 함께 달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열심히 달려봐요, 여러분. 네. 조승우 씨. 네, 비숲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들, 개개인들이 각자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삶을 추구하는지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 전체에 대해서 그럼 저는 한 말씀 드리면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보이는 거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많이 찾아주시면서 봐주십시오. 마지막에 또 감독님 한마디가 이번 주 토요일이 빨리 왔으면 하는 기대가 더 커집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비밀의 숲2 제작 발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8월 15일 토요일 밤 9시에 첫 선을 보이는 TVN 새 토일 드라마 비밀의 숲2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박경림이었고요. 지금까지 비밀의 숲2 제작 발표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